5월의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까지 평온하게 이어지던 정적을 찍고 딸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명은 곧 짐승 같은 울음소리로 변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딸아이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딸은 바닥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고 어깨는 숨이 넘어갈 듯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이름을 불렀지만 딸은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긁으며 꺽꺽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딸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고 쥐고 있는 핸드폰 화면은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에서 떨리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카톡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대화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주말 내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제 손끝은 점점 더 강하게 떨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신체 부위에 대한 노골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특정 신체를 낱낱이 캐묻는 메시지들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딸은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키면서도 멈추지 않고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잘 모른다는 말과 함께 제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귀는 사이라면 만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궤변과 함께 입에 담기 힘든 폭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섰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은 하나하나가 아이를 향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손은 화면 속 지옥도에 묶인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딸아이는 반복해서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어려서 잘 모르겠다는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텍스트마다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반응은 더 잔혹했습니다. 딸의 거절을 비웃듯 가해 학생은 더 노골적인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사귀는 사이면 만져도 되는 것 아니냐는 궤변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변태적인 요구까지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딸이 거부할수록 가해 학생의 언어는 더 집요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딸은 공포에 질려 대화를 끊으려 했지만 가해 학생은 이를 무시하고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괴롭힘의 끝은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나 금방 질리는 성격이니까 이제 헤어지자는 한마디를 남기고 가해 학생은 대화창을 닫았습니다. 딸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바닥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보낸 성희롱 메시지 딸의 거절 그리고 마지막 이별 통보까지 모든 기록을 파일로 옮겼습니다. 갤러리에 쌓이는 스크린샷들은 딸이 겪은 지옥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수십 장의 종이에 인쇄된 폭언들은 다시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했습니다. 저는 이 서류 뭉치를 들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건네는 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이 딸 대신에 말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이 명백한 폭력에 대해 어른들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나는 딸에게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곁에 둔 채 통지서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며 매 순간을 버텼습니다. 우편함에 꽂힌 등기 우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날아온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 믿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과는 좋지 없음. 저는 글자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대화가 오갔을 뿐이며 교제 중 발생한 사적인 대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아이가 공포 속에서 겨우 내뱉은 야한 얘기 좋아하네라는 한마디를 근거로 가해자가 쏟아낸 성희롱과 동급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움켜쥐고 구겼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이 내린 판단입니까? 아이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은 고작 사적인 대화로 묻혔습니다. 저는 찢어진 통지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왔는지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을 수소문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교육청의 유력 인사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억울함은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교육청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토록 비상식적인 논리를 펼쳤는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권력이 개입된 판결, 그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은 누군가의 힘으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교육이라는 이름이 권력자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패로 전락한 현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교육청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에 담긴 불공정한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대체 우리 아이들은 누구를 믿고 학교에 가야 합니까? 정의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힘의 논리만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상식적인 권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판결을 지켜본 인근 학교의 한 교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익명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교사는 교무실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마트폰을 쥔 아이들은 무분별한 성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고 성적 발언을 놀이처럼 주고받습니다. 교사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장 교사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성희롱을 연애 중 사적인 대화로 치부하는 순간 학교 내 성교육은 그 즉시 기능을 상실합니다. 사귀기만 하면 성폭력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최악의 선례가 남았습니다. 교사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권한마저 박탈당한 교사들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아이의 사건이 아닙니다. 정의가 무너진 학교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합니다. 학교 복도에서 가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습니다. 학생들은 그를 보며 낄낄거립니다. 가해 학생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난무죄다. 그 말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은 그를 영웅처럼 따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제 딸의 모습이 보입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벽을 따라 걷습니다. 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교실 문 앞에 서서 딸은 심호흡을 합니다. 문을 열기 전 손이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떨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가해 학생의 웃음소리가 딸의 귓가를 찌릅니다. 딸은 눈을 감고 숨을 참습니다. 매일 아침 딸은 죽어가는 마음을 억지로 끌어안고 학교로 향합니다. 가해자는 웃으며 활보하고 피해자는 숨죽여 견뎌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가해자가 승리자가 된 교실에서 딸은 매일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뒤바뀐 세상에서 아이가 겪는 매일의 등굣길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통화 녹음과 증거를 다시 모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또다시 3개월을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해자는 학교에서 여전히 웃고 떠들며 활보할 것입니다. 반면 제 딸은 매일 아침 가해자의 얼굴을 마주하며 숨죽여 지내야 합니다. 가해자는 승리자처럼 굴고 피해자는 죄인처럼 숨어 지내는 이 억울한 시간을 대체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폭언을 쏟아내는 것이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까? 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이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권리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디 이 사안에 함께 분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가 모여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제 딸이 다시는
학교에서 죽어가는 마음으로 서 있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함께 끝내주십시오. 오늘도 흔한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아디오스.